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기본 모의고사 4회입니다. 기본 모의고사 4회. 기본 모의고사 4회로 들어가세요.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 기본 모의고사 4회로 들어가세요. 지금 뭐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속 있어서 자, 기본 모의고사 4회입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이고. 자, 첫 번째가 이제 지금 막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서 지금 막 클릭하느라고 다른 걸 막 누르는 상황이어서 기본 모의고사 4회.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2번부터 할게요. 기본 작업 2번. 우리가 기본 모의고사 4회 하고요. 실전 모의고사 4회, 그다음에 최신 기출 문제 2회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할 거예요. 그중에서 전에 매취 함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1과 0과 1이 있었어요. 매취 함수가 나오면 뭐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겠지만 안 나와도 어쩔 수 없고요. 어쨌든 정확하게 분류를 하기 위해서 매취 함수가 있었고요. 시나리오에서 계산 작업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이 교재 내에서 시나리오 계산 작업을 제가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한번 계산 작업과 비슷한 거를 하나 준비했고요. 물론 이 세 가지 중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도 될 수 있다.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1부터 여기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쉼표 스타일 이름 정의하는 거고요. 뒤에 EA 붙이는 게 있죠. 뒤에 EA 붙이는 게 있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이 EA는 그냥 쓰면 이 EA가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영문은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된다는 거 체크하고요. 한자 바꾸는 거 있고요. 주황.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 기본 모의고사 4회. 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메모장에는 남겨놨는데요. 여러분들 그 단톡방에 보면은 그 조사지가 있을 거예요. 수업 만족도하고 그다음에 취업 기초 역량 그 준비 준비 만족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중간중간 쉬는 시간 이용해서 작성을 꼭 해주기 바랍니다. 자, 시작할게요. A1부터 G1까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지금까지는 틀리죠? 이 선택 영역 가운데란 말은 뭐냐면 셀을 합치는 게 아니에요. 맞춤에 보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있는데 병합은 셀들을 하나로 합치는 거에 비해서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선택 영역 가운데로라는 거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셀 서식에 들어가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셀 서식에 들어가서 요 맞춤이라는 데로 가야 돼요. 자, 그 중에서 여기 가로에 일반이 있는데 여기 안에 들어갔어요. 선택 영역 가운데. 이거는 셀을 합치는 게 아니에요. 합치는 게 아니라 그냥 셀들을 있음에도 각각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이 영역 잡은 곳에 글씨만 가운데로 배치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셀들이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잡은 영역 안에 글씨가 가운데로 배치되는 거. 어디로 들어가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셀 서식에 들어가서 맞춤에서 여기서 하는 겁니다. 가로에 들어가면 선택 영역 가운데로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균등 분할도 있고요. 양쪽 맞춤도 있고 하니까 이건 처음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기 바랍니다. 선택 영역 가운데로라는 것이
텍스트 맞춤의 가로에 들어있다. 자, 됐죠? 자, 이제 확인할게요. 그다음에 굴림 글자 크기 17. 굴림 17은 없으니까 숫자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 굵게까지 해줬어요. 더 없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들어갑니다. B4에서부터 B11까지는 이름 정의는 여러분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D4에서부터 E11까지는 쉼표 스타일, 표시 형식의 쉼표. F4부터 G11까지는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나타내 주는 거죠.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고 뒤에 EA라고 표시를 하도록 하래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셀 서식에 들어가서 자,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이죠. 천 단위 구분기호는 어떤 건지 알죠? 자, 요겁니다. 자, 그런데 소수 첫째 자리까지 되어 있으니까 요 뒤에다가 점 0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점 0 붙이면 어때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영문으로 대문자 EA 집어넣어도 보기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EA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위에 보기에도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소수점 첫째 자리 뒤에 EA라는 글자가 들어갔는데 어때요? 여기 띄어쓰기가 하나 들어갔죠? 이것도 꼭 해줘야 됩니다. 이거 띄어쓰기 안 하면요 점수 안 줘요. 그래서 여기다가 띄어쓰기를 하나 넣어주어서 이렇게 공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 출력 형태가 동일하죠? 여기와 여기가 띄어쓰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여기서 띄어쓰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자로 바꾸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하실 줄 아니까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상품명 더블 클릭 다 잡고 한자로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에 A3에서 G3까지 가로 가운데 맞춤이니까 홈에서 맞춤에 가로 가운데로 해줬고요. 그 다음에 셀 음영색은 주황이네요. 음영색은 페인트 통이죠. 주황 지정하고 A1부터 G11까지는 모든 테두리를 적용해라. 모든 테두리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작업 2번 마쳤습니다. 자, 기본 작업 3번인데요. 외부 데이터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자, 외부 데이터 지금까지 한 번밖에 안 해봐서 자,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는 위치를 알아야죠. A3이라고 돼 있으니까 A3을 선택해요. 됐죠? 그 다음에 데이터로 갑니다. 데이터에 가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보면은 텍스트라고 있을 겁니다. 이 텍스트를 선택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있던 위치로 가야죠. 자, C 드라이브에 여러분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자, 모의고사에서 여기 어떤 거로 돼 있죠? 과목 코드죠. 자, 과목 코드를 선택합니다. 과목 코드 선택했으면 가져오기 누르면 되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구분 기호가 탭으로 돼 있다고 돼 있죠. 구분 기호를 사용할 겁니다. 다음 눌러주고요. 그 구분 기호가 탭으로 돼 있다는 거죠.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가져오지 말라는 거 혹시 있나요? 네, 탭으로 더 이상 없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다음 누를게요. 자, 다음에서 예를 들어서 요 과목 코드는 가져오지 말아라 라는 말이 나와 있다면 먼저 과목 코드를 클릭하고 여기에 열 가져오지 않음을 클릭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뭐라고 써 있어요? 열 건너뛰임이라고 글씨가 바뀌죠. 그죠? 다시 일반으로 바꾸면 여기는 그냥 일반으로 나오는데 내가 가져오기 싫은 만약에 필드 제목과 데이터가 있다면 선택하고 열 가져오지 않음을 눌러주면 얘만 빼고 나머지가 나옵니다. 즉 구분 다음에 바로 과목 코드를 제외한 과목명, 학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마침을 누르면 요건 쏙 빠집니다. 자,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일반으로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으로 하시고요. 저는 열 가져오지 않으면 선택하고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침을 누를게요. 그 다음에 A3 맞죠? 선택한 위치 확인하면 자, 지금처럼 없죠. 과목 코드는 안 나왔죠. 여러분들 과목 코드가 나왔을 텐데 저는 안 나온 이유가 선택 후 열 가져오지 않음을 체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분석 작업으로 갈게요. 자, 분석 작업 얘는 이제 부분합이네요. 자, 부분합인데 부분합을 하기 전에 먼저 정렬을 해야 되죠. 자, 전체를 다 잡고 정렬로 들어갈 겁니다. 자, 데이터에 정렬을 눌러서 뭐별로 정렬됐냐 봤더니 대리점명에 대한 정렬이라고 돼 있어요. 대리점명을 선택했고 오름차순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확인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 개요에 가서 부분합 들어갑니다. 데이터의 개요에 부분합. 대리점명이라고 잘 돼 있네요. 그죠? 바꿀 필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위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회수율의 최대값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회수율 선택된 거 맞고요. 최대값을 선택할게요. 최대. 자,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요의 부분합 다시 들어가서 이제 회수율의 이번엔 최소값이네요. 회수율 그대로 두고 최소값으로 바꿀게요. 두 번째 할 때에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하고 자, 확인을 눌러주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나타냈고 순서대로 명시된 순서대로 가라고 돼 있으니까 최대값 밑에 다음에 한 최소값이 위에 올라가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값이란 글자를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영역을 잡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서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잡아줘요. 자, 그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찾기를 이용해도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뭐 한다고 했죠? 컨트롤 F 한다고 했죠? 그래서 바꾸기라는 걸 눌러주고 자, 찾을 내용은 우선 최소 밑에는 최소 값이라고 한 다음에 모두 바꾸기 누를게요. 자, 두 번째 한 번 더 할 겁니다. 이번엔 여기다 최대, 그다음에 밑에는 밑에도 최대값이라고 한 다음에 모두 바꾸기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닫기 하면 이렇게 밑에 얘까지 잡아버리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최소 값, 최대 값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잡고서 나타내 줬습니다. 여기까지 뭐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다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합까지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작업 두 번째 갑니다. 분석 작업 두 번째 목표값 찾기죠. 목표값 찾기는 자, 먼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볼게요. 합계 F12 그랬습니다. F10셀을 선택하면 여기에는 꼭 수식이 들어있을 거예요.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를 클릭해요. 자, 수식이 들어있는 셀 맞죠? 찾는 값에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그렇죠. 950을 집어넣고요. 자, 바꿀 셀이 뭐예요? 바꿀 셀이 마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 마진율이 뭐죠? C13셀이죠. 그래서 값을 바꿀 셀인 C13셀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확인을 해주면 자, 이렇게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수로 다 해놓고 확인을 눌러야 되는데 취소를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려서 점수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꼭 취소 누르지 말고 확인을 눌러야 된다는 것 또한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자, 이제 매크로 작업 들어갈게요. 자, 매크로입니다. 매크로에서 이렇게 쭉 계산식으로 나와 있으면 그대로 해줘야 됩니다. 자,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했고요. 지금 23분 들어와 있네요. 저까지 24명. 바깥 셀 아무데나 선택하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누른 다음에
자, 첫 번째 매크로 이름은 총 수입이네요. 자,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고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고는 자, 이제 출연금 더하기 그다음에 공연 수입 더하기 전시기획 더하기 대관 수입 더하기 마지막 시설 운영. 여기서 여러분들이 썸 함수 사용하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썸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이럴 때는 SUM을 꼭 써야 됩니다. 함수를 쓰라고 하면 그대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괄호를 닫아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입력 단추 눌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채우기 핸들로 더블 클릭. 이 영역의 맨 마지막을 선택하고 매크로 기록 중지. 자, 이렇게 해주면 뭐 문제 없죠? 만약에 이 썸 함수라는 글씨가 없다면 이대로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썸 함수가 있다면 지금처럼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겠죠? 자, 두 번째 합니다. 두 번째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네요. 매크로 기록 들어가서 매크로 이름 서식이라고 입력하고요. 자, 확인했습니다. 서식이 들어갈 영역은 C4에서 G10이네요. C4에서 G10까지. 됐죠? 회계 표시 형식으로 적용해라라고 돼 있어요. 홈에 들어가서 이 표시 형식에 이거를 회계 형태인 회계 형태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클릭을 해주면 된 거예요. 자, 여기 회계라고 돼 있다 하더라도 다시 들어가서 회계를 선택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너비가 너무 좁은 부분만 넓혀줬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셀을 선택합니다. 개발 도구에 들어가서 매크로 기록 중지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매크로 두 개를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를 볼까요? J3부터 J5까지네요. 여기까지죠. 자,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에 도형에 들어가서 십자형입니다. 이때 배지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십자형은 여기 있어요. 자, Alt 눌러서 만들어주고 글씨 쓰라고 되어 있나요? 예, 텍스트를 입력하시오 그랬으니까 내용을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 홈에 가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매크로 지정해야겠죠? 첫 번째는 총수입이라는 매크로를 선택하고요. 자, 두 번째 육각형이네요. J7부터 J9까지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에 도형에 그다음 육각형은 여기 있네요. 여기 7이 있으니까 그 왼쪽이 육각형이겠죠? 선택하고 Alt 눌러서 클릭 드래그 됐습니다. 자, 여기다는 서식이라고 내용을 입력하고 마찬가지예요. 홈에서 맞춤의 가로 세로 가운데 정렬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매크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서식으로 매크로 지정해서 확인을 할게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바깥에 아무데나 클릭하고 총수입을 누르면 총수입이 나타나는 H10셀에서 머물면 되고 자, 서식을 누르면 자, 서식 G10셀에서 영역에 맞춰지면 여러분들 잘 매크로를 완성한 겁니다. 자, 이제 차트 들어갑니다. 차트에서 첫 번째 보니까요. 수익 금액이 그림과 같이 추가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고 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추가라는 말이 나왔다는 소리는 한 군데를 더 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월 다 들어갔으니까 지금 들어갈 게 수량하고요. 수익 금액이에요. 수량하고 수익 금액이니까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다음에 데이터 선택해서 이 내용은 그냥 다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고 영역을 다시 잡으면 될 거예요. 자, 우선 월화수목 들어가야 되겠죠? 필드 제목서부터 다 들어갑니다. 자, 컨트롤 누르고 수량 다 잡아주시고요. 수익 금액 다 잡아주면 돼요. 자, 이해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월부터 5일까지 다 나왔고요. 자, 수익 금액이 이렇게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표시 기능 꺾은 선형으로 바꾸래요.
자, 이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가서 꺾은 선형을 들어간 다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들어가고 났더니 수익 금액의 데이터가 보조축을 하래요. 수익 금액의 데이터를 보조축을 하라. 그죠?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다시 한번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가서 맨 밑에 보면 혼합이라고 있어요. 이 혼합을 누른 다음에 지금 뭘 나타낸다? 수익 금액이 요것도 수량 또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얘 또한 꺾은 선형이 돼야 되고요. 그렇죠? 요 수익 금액만 보조축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수익 금액에 대한 것만 보조축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자, 문제 없죠? 자, 확인을 할게요.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이번에는 눈금의 표시 단위를 1000으로 지정하고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1000이라는 거 보이죠? 자, 이거 나타나는 거예요. 자, 눈금선 선택했고요. 자, 우선 이거 범위에부터 밑으로 좀 내려놓을게요. 아예. 자, 차트 디자인에 가서 차트 디자인에 가는 거죠. 자, 요소 추가해서 요 범위를 아예 아래로 내려놓을게요. 아래쪽으로 내려놨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 차트가 다 안 보이니까 좀 제 걸 좀 크게 해놓고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목도 있으니까요. 제목도 좀 나타내 줄게요. 공간을 좀 다 만들고 하죠. 차트 위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선택했습니다. 선택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축 서식에 갈 거예요. 자, 여기서 얘기한 대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금 단위를 1000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축은 잘 나와 있고요. 자, 여기 표시 단위라고 되어 있죠. 표시 단위가 현재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없음을 눌러서 1000으로 바꿀게요. 이 표시 단위 없음을 화살표를 눌러서 1000으로 만들어주면 이제 여기 1000이란 말이 들어갔을 거예요. 1000이란 말이 들어갔죠. 자, 그런 다음에 이 1000이란 말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다시 축소식 들어가서 텍스트 옵션에서 세 번째 텍스트 상자에 들어가서 얘를 그렇죠. 세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1000이란 글자가 어이구 1000이란 글자가 요 제가 숫자를 선택해 버렸죠. 컨트롤 Z 할게요. 얘가 아니라 요걸 1000을 선택해야죠. 1000을 선택한 상태에서 제가 그냥 전체 음소거 할게요. 자, 1000이란 글자만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 축소식 들어가야죠.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옵션에서 텍스트 상자 요거를 자, 세로로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보면 아이고 자꾸 이게 1000이란 글자가 바뀌어야 되는데 숫자가 바뀌네요. 여기 표시 단위 서식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축서식 가지 말고 표시 단위 서식으로 가야 되는 걸 제가 잘못했네요. 다 텍스트 옵션에 텍스트 상자 들어갔죠? 이제 여기 들어가서 요거를 세로로 바꿔 놓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1000이란 글자가 제대로 나온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뭐예요? 축 제목들이 다 들어갔죠? 자, 축 제목들을 다 집어넣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 영역 선택했고요.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 축 제목 있죠? 먼저 기본 세로에도 들어가야 되고 다시 들어가서 보조에도 들어가야 되죠. 축 제목에서 보조 세로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얘네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다 선택하고 축 제목 서식 다 들어가서 전부 다 세로로 다 만들어 줘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축 제목 서식 들어가서 텍스트 옵션에서 텍스트 상자를 전부 다 세로로 만들어 줘야 돼요. 자, 이제 여기다가 각각 내용을 좀 써줄게요. 여기는 수량이 되겠고요. 오른쪽에는 수익 금액. 자, 그 외에 뭐 다른 거는 없죠? 한번 내용들 볼까요? 문자열에 대한 이거 세로 방향 0이라고 돼 있는 게 세로로 해주면 자동으로 방향은 0이 되는 겁니다. 이 0도라는 거는
기본 여기 축제목 서식에 들어갔을 때도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텍스트 상자에서 여기 세로로 돼 있죠. 사용자 지정각이 기본 0으로 나오죠. 요거 나오는 거니까 세로로만 하면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기본 1000으로 하래요. 왼쪽에 최소 단위를 1000으로 하래요.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축 서식에 들어가서 요 기본 최소 값을 1000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네, 됐죠? 만이네요. 만. 1000이 아니라 만으로 했습니다. 자, 엔터 칠게요. 자, 이렇게 바뀌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도 제대로 됐죠? 오른쪽은 뭐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거는 바꿀 게 없고 차트 제목 주제 써주면 되겠네요. 차트 제목에 뭐 글씨 쓰라는 건 없고 글씨에 대한 크기는 없고 범위에만 도듬 글자 크기 10이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할게요. 자, 지금은 밀수입 현황이라는 차트 제목과 범위에 들어가서 자, 범위에 들어가서 범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도듬 크기 10으로 하겠습니다. 홈에서 도듬 크기 10으로 만들어 주는 것까지 하면 자 이제 차트가 끝났습니다. 자 오늘 새로 나온 게 있다면 단위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였죠. 축에서 오른쪽 클릭 축 서식에 들어갔을 때 여기 밑에 보면은 표시 단위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 하나가 뭐 추가됐다면 추가됐고요. 그 외에는 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0이라고 되어 있는 건 세로로 하면 자동으로 0으로 된다는 거는 기본값이에요. 이거 바꿀 거 없고요. 자 이제 함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대출 반납일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죠. 대출 일자가 15일 이후이면 대출 일자에 10을 더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출 일자에 7을 더하는 형태를 만들어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도서 반납일을 선택하고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 는 if 함수 쓰겠습니다. 자 우선은 day가 있어야겠죠. day로 해서 뭐를 선택할 거예요? 대출일자를 선택할 거예요. 이렇게 선택했어요. 얘가 15일 이후이면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거나 같다 15를 써주면 될 겁니다. 15일 이후이면 대출일자, 이 대출일자를 선택하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10을 해라. 이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콤마 요 대출일자에다가 플러스 7을 해라. 그리고 가로 닫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어때요? 얘가 15일 이후 아니죠? 그러니까 7을 더하니까 얼마가 될까요? 19일이 나오겠죠? 19일이 나오는 거죠. 자, 얘는 며칠이에요? 15일 이후죠. 15일 이후니까 10을 더해서 27일이 될 겁니다. 얘는 27일. 이렇게 나중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꼭 체크해 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요. 자, 이제 2번 하겠습니다. 라운드와 썸이 나왔네요. 자, 라운드와 썸이 나왔는데 우선 내용을 좀 파악하고 해야죠. 어, 이렇게 보고 할게요. 매출 증가율은 전년도 매출 금액 나누기 금년도 매출 금액 곱하기 100으로 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대로 할 겁니다.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든 자 먼저 라운드 함수는 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썸부터 할게요. 썸 더블 클릭.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선 전년도 판매 금액이 합계라고 돼 있으니까 썸으로 해서 전년도 판매 금액을 다 잡을 겁니다. 전년도 판매 금액을 다 잡았고요. 됐죠? 예, 다 잡았고요. 괄호 닫아요.
자, 그런 다음에 얘 나누기. 나누기는 여기 슬러시가 나누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sum. 금년도 판매 금액, 금년도 판매 금액을 다 잡을 거예요. 그리고 괄호 닫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곱하기, 곱하기는 별이죠. 그다음에 100. 이렇게 해준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입력 단체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70.44 얼마 나오네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라운드 값이 있죠? 이 썸에다가 맨 앞에다가 라운드를 입력해서 라운드 그리고 맨 뒤에다 콤마하고 몇을 집어넣어요? 여기서는 반올림하여서 소수점 한 자리까지라고 돼 있어요. 소수점 한 자리니까 2를 쓰고 괄호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 단추 누르면 이렇게 40.7이라고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라운드와 썸 함수를 이용해서 나타나 줬습니다. 하나만 잡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잡고 이걸 썸으로 나누기 금년도 판매 금액을 다 잡고 이걸 마찬가지로 썸으로 한 다음 곱하기 100을 한 겁니다. 자, 이제 3번 나가도록 하죠. 뭐 지금까지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다 한 겁니다. 뭐 크게 뭐 달라진 거나 크게 뭐 변화가 있는 건 하나도 없네요. 자, 여기 데이터베이스 함수 나왔으니까 여기 보면은 산학용이라고 돼 있어요. 분류가 산학용. 여기 보면 분류가 아동용으로 나왔죠. 이런 경우에는 분류와 이 산학용을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이 위치에다 컨트롤 V로 붙여놓으면 바로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이제 나중에 데이터베이스의 세 번째 인수로 분류가 산학용 잡아줄 겁니다. 답이 나올 수를 선택했고요. 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자, 이 상태에서 D 에버러지 쓸게요. D 에버러지 하기 전에 그냥 바로 라운드 다운부터 하겠습니다. 라운드 다운 그런 다음 D 에버러지 들어갈게요. 데이터베이스니까 전체를 다 잡아줘야 되고요. 콤마 필드 제목. 자, 평균인데 뭐의 평균이요? 판매 금액의 평균이라고 되어 있죠. 앞에 산학용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은 판매 금액의 평균이라 판매 금액 필드 제목을 선택해도 되고 숫자 3을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콤마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인수로 분류가 산학용을 선택했어요. 체육 핸들로 얘가 내릴 게 아니니까 그렇죠. F4를 누를 필요는 없죠. 자, 괄호 닫고 뭐라고 돼 있나 표현을 보면은 내리마요. 천 단위는 0이 3개잖아요. 그러니까 콤마하고 마이너스 3을 쓰고 괄호 닫아주면 됩니다. 뭐 자릿수 생각하지 말고 천 단위냐 100단위냐 이것만 생각하세요. 천 단위다 그러면 0이 3개니까 마이너스 3. 100단위로 해라. 그러면 100은 0이 2개니까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 단추 눌러서 결과를 보면 자, 100단위로 1000단위로 나왔죠? 0 3개 나왔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마이너스 3을 했는데도 여기가 0이 4개가 나오는 만 단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뒤에 마이너스 3을 했으면 1000단위가 된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0이 4개인 거로 표현만 될 수 있는 거죠. 왜요? 1000에 9가 있으면 100의 자리가 하나가 올라가면서 그렇죠. 9가 1을 가지고서 또 하나 위로 올라가니까 그런 현상을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었죠? 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4번의 이 매치 함수를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는데 0을 쓸 때는 정확한 거예요. 글씨가 정확할 때는 0을 쓸 겁니다. 하지만 글씨가 아니라 숫자일 때에는 마이너스 1을 쓸 때가 있고 1을 쓸 때가 있어요. 자, 그거는 지금 얘가 기본 모의고사 4회인데 실전 모의고사 4회에 보면 4번 문제에 똑같은 매치 함수인데 그때 마이너스 1이든 1이든 서로 다르게 나오는 형태가 보일 겁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선 이렇게 보세요. 차이를 좀 알려주면 0이 뭐예요? 0부터 4까지죠. 요거는요. 5부터 9까지죠. 얘는 10부터 14까지고 얘는 15보다 많은 거죠. 15보다 많은 것은 4, 5봉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근속 기간이 4잖아요. 4면 4보다 0은 뭐예요? 4는 5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5는 5가 될 수 있으니까 관계없고요. 그러니까 4보다 작은 거로 내려가면서 이제 0을 찾는 거예요. 4보다 작은 걸 따라가는 겁니다. 0보다 작은 건 없잖아요. 그렇죠? 4보다 그러니까 0까지니까 4가 딱 볼 때 난 5는 될 수 없어. 그러면 내가 4인데 그러면
4, 3, 2, 1, 0까지는 포함되는구나. 내가 살아도 5는 아니니까 그 밑에 있는 0으로 내려가면서 본다. 즉 내려가면서 본다라는 차원이 되는 거예요. 이따가 실전 모의고사 4회를 보면서 4회의 4번 문제를 보면서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열어놓고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는 답이 나올 수를 선택했고요. 수식 입력줄 클릭했습니다. 자, 는 한 다음에 호봉 곱하기 많이 보너스예요. 10만이네요. 10만이 보너스예요. 자, 그럼 매치 함수를 먼저 쓸게요. MATCH 매치. 자, 우선은 요 근속 기간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 얘가 룩업되는 대상입니다. 자, 콤마. 제곱인도로 내릴 때 얘는 내려가겠죠? 자, 그 다음에 영역은 여기를 잡는 거예요. 여기를 잡는 겁니다. 됐죠? 이때 F4 누를 거예요. F4 클릭. 왜요? 얘가 내려갈 때 얘는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V룩업이나 H룩업처럼 이 호봉까지 다 잡으면 안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콤마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는 거예요. 정확하다면 딱딱 정확하게 맞아 들어갈 때가 정확히 일치를 얘기하는 거고, 자, 4는 어때요? 보다 작음이죠. 보다 작음. 4보다 크면 안 되잖아요. 4보다 작은 거. 0부터 4까지니까 되죠. 3이나 2나 1이나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보다 작음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괄호 닫고 이제 입력 단축 딱 누르면 나오죠. 1. 이건 5는 뭐예요? 5는 2 맞죠? 그 다음에 14는 10이죠. 3이 돼야 되죠. 그렇죠? 15부터 15보다 큰 것들 있죠. 이건 다 뭐예요? 4, 4가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를 1을 쓰지 않고 보다 큼이라고 했어요. 4보다 큰 걸 얘기한다고 하면은 오류가 떠버릴 거예요. 이렇게 오류 떠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4는 여기 얘기하는 0부터 4까지의 범위니까 4보다 작은 3, 2, 1, 0. 0까지는 작은 부분을 택해줘야 된다. 보다 작은 걸 택해줘야 된다라는 차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아직 이해가 안 될 테니까 불러올게요. 여러분들 열기해서 실전 모의고사 4회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실전 모의고사 4회 들어간 다음에 제가 문제도 실전 모의고사 4회 문제를 보여줄게요. 우선 보여주기 전에 계산식으로 하겠습니다. 계산식 가서 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등급을 나타내 줄 거예요. 자, 우선은 273은 어때요? 273, 280, 240 점점점 내려가죠. 이렇게 점수표가 내려갑니다. 그에 따라 등급을 나타내 준 거예요. 자, 우선 문제까지 보여주면 실전 모의고사 4회 어떤 건지 몰라서 우선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문제를 봐야 되니까. 자, 4번 문제. 네, 여기네요. 280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280부터 내려가죠. 241까지는 1등급. 240에서 내려가죠. 내려가면서는 2등급. 210에서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어요. 이해돼요? 아까는요. 올라가는 형태의 문제였죠? 볼까요? 요거는 0부터 4까지는 1등급, 5에서 9까지는 2등급. 올라가는 형태죠. 좀 차이가 있죠. 얘는 내려가는 형태. 자, 그럴 때 어떻게 나오느냐? 자, 그럴 때 선택했습니다.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매치 함수 들어갈 거예요. 매치. 그 다음에 점수를 따라가겠죠? 콤마. 점수표를 다 잡습니다. F4 누를게요. 얘 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콤마. 그런 다음에 얘는 273보다 올라가는 커지는 겁니다. 250보다 커지. 240까지는 241부터부터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1등급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큼을 들어가는 거예요. 보다 큼. 그리고 나서 괄호 닫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입력 단추 누르면 273은 뒤에다가 연결연산자하고 등급까지 써주면 되는데 이건 나중에 이 문제 풀면서 할게요. 자, 이렇게 나타내 줬어요. 채우기 인도를 총 내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273은 241부터 280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273보다 273, 274, 208, 그러니까 285, 6, 7, 8, 9에서 280이 될 때까지는 다 1등급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볼게요. 2등급 234예요. 234, 35, 36, 37, 38, 39, 40까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2등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치 함수의 뒤에 세 번째 인수가 내가 이 점수가 되려는 거의 범위값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어느 때는 1을 쓰고 어느 때는 마이너스 1을 쓰는지를 구별해 주면 되는 게 매치 함수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따가 우리가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지금은 이게 어때요? 4보다 범위값이 있죠. 0부터 5까지는 4까지죠. 0부터 4까지는 1등급. 점점 올라가는 데이터가 있고 아까는 내려가는 데이터가 있었다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돼요. 1을 써보고 마이너스 1을 써보고 오류가 안 나는 걸 선택하면 될 겁니다. 자, 입력할게요. 자,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5번 문제에서는 성적 순위를 구하여 1등은 100%, 2등은 90%, 3등은 80%를 나타내주는 자, 이거 그냥 해볼게요. 가장 큰 게 순위가 높은 게 1이죠. 자, 는 한 다음에 우선은 추주 함수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랭크 들어갈게요. 랭크 EQ. 자, 성적을 선택했고요. 콤마 성적 이하의 성적을 포함하면서 전체를 다 잡고 절대값 최우겐으로 내릴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콤마 얘는 내림차순이죠. 가장 큰 게 1등은 내림차순입니다. 그리고 바로 닫습니다. 얘가 1등, 2등, 3등, 4등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콤마 1등이면 1등의 값을 쓰고 2등이면 2등의 값을 써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등이면은 100%, 큰 따옴표를 묶어줍니다. 자, 이거를 다 콤마까지 찍죠. 여기까지 앞에 콤마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고 여기는 9, 또 붙여넣기 하고 90%, 그 다음에 80%까지죠.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공백이죠. 얘네들 다 필요 없고 공백. 자, 우선 공백이 몇 개인지 볼게요. 자, 하나, 둘, 세 개는 100%, 90%, 80%까지 됐고 공백이 하나, 둘, 셋, 네 개 들어갑니다. 우선 하나 들어갔고 하나, 둘, 셋, 네 개. 그런 다음에 괄호를 닫아주는 거죠. 입력 단축 클릭해서 채우겐들로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1등, 2등, 3등 그 외에 4개. 하나, 둘, 셋, 4개는 빈 공간이 되겠네요. 자, 이해되죠? 자, 우선 여기까지 작업을 해봤고요. 매치 함수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서 매치 함수에 대해서 맨 뒤에 올 게 오류가 나지 않는 걸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거 있잖아요. 글씨일 경우에는 0을 써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글씨 또는 숫자가 정확할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0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사항 있나요? 자, 질문사항 없으시면요. 자,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수업 중간에 그 단톡방에 보면은 만족도 조사 있어요. 취업 준비 노조사도 있고요. 그 두 개 꼭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두 번째 시간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도 됩니다. 다음 준비할 거는요. 실전 모의고사 4회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4회.